오랜만에 중일 사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의원 내각제를 봐야 되는데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입법부와 그 다음에 그 행정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입니다. 그 삼권 분립이라는 걸 먼저 봐야 됩니다. 삼권 분립. 삼권 분립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이제 공화정이 발전이 되는데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는 이제 미국인데 미합중국이 이제 건국이 되면서 사실 이 삼권 분립이라는 건요. 몽테스키웨라는 어떤 학자가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이제 처음 삼권 분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삼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독재자가 나오는 것을 견제를 한 겁니다. 독재자가 나오는 것을 견제를 하고요.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그 권력을 독점할 수 없게 하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먼저 입법부라는 게 있고요. 입법부. 입법부라는 건 지금의 국회를 말하는데요. 의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행정부가 있는데 행정부에서는 법을 직접 시행,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직접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게 바로 행정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행정부의 수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부는 바로 그 법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해서 어떤 그 법의 그 옳고 그름, 유무를 판단을 하는 사법부, 이렇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바로 삼권 분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법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 관련된 프랜차이즈 회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법부라는 것은 어떤 그 법이니까 어떤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를 만드는 곳이 처음 만드는 곳이 바로 입법부라고 하면 되고요. 행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 입법부에서 만든 레시피대로 음식을 직접 하는 겁니다. 음식을 직접 만드는 게 바로 행정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가 만든 음식을 이거는 빵점인데요. 이거 맛있는데요. 하면서 점수를 매기는 거.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게 바로 사법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내각제와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이런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관련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원 내각제는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체입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한 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 같은 경우에는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따로 국밥, 따로. 그리고 얘는 같이.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입법부가 같이 있는 것이 의원 내각제고, 그리고 그 따로 있는 것이 입법부, 행정부가 따로 있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의원 내각제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음식을 만드는 어떤 방법을 뭡니까? 방법을 만들고, 그리고 직접 음식을 하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레시피를 만들었다가, 그러다가, 나 음식 직접 해볼까? 해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구성을 보면은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요, 선거로 의원을 선출을 합니다. 선거로 의원을 선출을 하고요. 그러니까 의회라는 거 뭡니까? 입법부 구성원들을 선거로 투표를 내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을 뽑게 되면은 여기서 특징적인 게 입법부를 국민들이 뽑고, 그리고 이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뽑힌 입법부 애들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다수가.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많은 애들이 당선이 된 어떤 다수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수당이 행정부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부를 먹은 애들이 행정부까지 같이 먹게 되니까 입법부 이꼬르 행정부, 레시피를 만드는 애들과 음식을 하는 애들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 다수당 대표가, 의회의 많은 다수당 대표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총리가 되어서 바로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내각이 바로 행정부거든요. 행정부. 그러니까 얘들은 그 음식을 만드는 애들과 그 다음에 음식을 직접 하는 애들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얘들의 특징이 뭘까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의원과 장관이 얘들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겸직. 그러니까 이게 이 의원이라는 것은 입법부고 그리고 장관은 행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왔다 갔다가 가능한 거예요. 왜? 입법부와 그 다음에 행정부가 하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각이 또 법률안을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내각은 행정부인데 행정부가 야, 법률 이렇게 만들어줘 하고서 입법부에다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입법부에서 태어난 애들이 행정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가 크로스가 왔다 갔다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 행정부에서 법률안, 그 음식을 직접 하는 애들이 야, 내가 볼 때 이 음식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방법이 또 맛있을 것 같아. 너 이런 레시피 좀 개발해줘. 라고 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 의사소통이 활발하니까. 얘네들은 바로 의회와 내각 사이에서 서로를 펀치를 세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의회는 내각한테, 자, 그러니까 입이죠? 입법부는 행정부한테 너를 불신임해. 그래서 내각 불신임권이 있고요. 내각을 그러니까 폭파할 수 있고요. 폭파. 그 다음에 내각에서는 의회에 뭐를 갖게 될까요? 바로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의회 해산권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으로, 그 다음에 내각은 의회 해산권으로 각각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 중심제는 이거는 아까 쌤이 따로국밥이라고 얘기했죠. 따로국밥. 서로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선거로 아까 그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만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의회 의원과 대통령을 각각 선출을 하게 됩니다. 자, 각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선거로 의회 의원과 대통령을 아예 처음부터 따로따로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고 따로국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 따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선거로 의회 의원이 입법부를, 여기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를 따로따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뽑힌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을 하게 되죠. 특징은 대통령 중심제는 따로국밥이니까. 자, 그러니까 의원과 장관이 의원 내각제에서는 서로 크로스니까 입법부가 뽑히고 나서 입법부에 행정부가 응해하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 중심제는 서로 따로국밥이란 말이에요. 따로 뽑혔어. 그러니까 의원과 입법부와 그 다음에 행정부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아까 얘기한 걸로 보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겸직. 서로 문이 닫혀 있는 거야. 서로 뽑힌 거가 따로국밥이니까, 각각이니까. 대통령은 따로국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을 하는데 법률안 제출. 그러니까 뭐예요? 음식을 만드는 데가 주방장인데 음식을 만들 때
이런 음식, 레시피를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레시피를 만드는 거는 입법부 애들 일이거든요. 따로 뽑혔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방장이잖아. 그치? 주방장인데 갑자기 입법부 애들이 음식을 만드는데 자, 이제부터 김장김치를 만드는데 김장김치에 짜장을 넣어서 짜장김치를 만들자.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야, 너희들 내 주방을 너희들이 더럽힐 순 없어. 그래서 법률안을 거부. 그러니까 레시피를 거부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뭐예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최소한도의 어떤 안정장치는 마련한 거예요. 장점, 단점을 보면은요, 장점. 자, 장점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의원 내각제의 장점은요, 입법부하고 행정부를 같이 뽑으니까, 이 행정부가 일을 할 때 곧바로 그 입법부하고 일체가 돼서 이게 입법부와 행정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쉽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은 책임 정치가 가능합니다. 책임 정치가 가능해요. 책임 정치. 그리고 이거는 또 능률적인 운영도 가능하죠. 능률적인 운영. 그러니까 굉장히 탄력적이고 그 국민들이 의견을 그때그때마다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신속하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요. 단점은 일례로 이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에서는 임명된 총리가 한 달 만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한 달 만에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그 나라가 제대로 그 잘 다스려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식당으로 보면은 식당에서 레시피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이 레시피가 잘 요리가 돼가지고 손님들한테 짜잔하고 음식을 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주방장이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 행정부에서 음식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없는 겁니다. 바로 손님들이 그 음식 맛없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때그때마다 뭐예요? 그 주방장이 갈려버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해지고요. 그리고 불안정해지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군소정당이 난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애가 의회 다수당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 내각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선택을 받는 그 의회 의원 선거에서 그 다수당 적어도 과반을 넘겨야 되거든요. 절반 이상을. 근데 절반 이상 넘기지 못하고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그냥 난립할 수가 있거든요. 도토리 키재기로.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요. 압도적인 다수당이 형성이 됐을 때 다수당이 횡포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횡포. 그래서 자기들이 그 다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 마음대로 레시피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다수당의 횡포가 있는 점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의원 내각제는 책임 정치는 구현할 수 있지만은 그게 국민들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이 정치 체제가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하고 장점, 단점이 반대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대통령 중심제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따로 뽑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권이 안정이 되고요. 아까 불안정했었는데 정권이 안정이 되고 다수당의 횡포도 없죠. 따로따로 뽑히기 때문에 뽑힌 대통령이 그 뚝심 있게 그 정책을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단점 뭐가 있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행정부가 뽑힌 당과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이 있는 저기 행정부와 그 다음에 레시피를 만드는 저기 입법부가 서로 반대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입법부와 바로 행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이 불가피합니다. 대립. 그러면 정치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이런 단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